네, 다음으로 예수동의 일기 사이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시니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으셨지요? PC에서도 검색창에 예수동의 일기 치시면 사이트 주소가 뜨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처음 로그인 하실 때는 몇 가지 편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비밀번호 아래 자동 로그인이 있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으신데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기를 들어가셔서 마치셨는데도 메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스팸 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도 찾기가 어려우시면 저희 위잼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글이 아닌 다른 언어로 쓰실 경우 로그인 전에 한국어를 영어로 변경하신 다음 아래 언어를 선택하시면 훨씬 더 번역이 수월하게 됩니다. 단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은 다른 DB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네, 자동 로그인 체크, 로그인. 네, 그럼 홈 화면이 보이십니다. 본인을 소개할 사진을 찾아서 저장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찾아서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네, 로그아웃을 하시려면 PC에서는 우측 상단에서, 스마트폰에서는 전체를 누르시고 들어가셔야 로그아웃 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다시 홈으로 돌아가서 기능을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전체 메뉴는 홈, 쓰기, 일기장, 나눔방, 전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홈에는 먼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말씀은 읽었는지, 읽었으면 몇 장을 읽었는지, 네, 기도와 묵상은 했는지, 예수님을 하루 중 몇 프로 바라보았는지, 주시는 말씀에 순종은 얼마나 해보았는지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라보기와 순종하기는 100% 기준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60%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로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 배너, 그리고 나의 나눔방에 속한 전체 일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홈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전체 공개가 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내 방에 속한 일기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오늘은 5가지 메뉴 중에 먼저 쓰기와 나눔방의 기능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기를 보실까요? 쓰기에 들어오시면 먼저 제목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는 가장 위에 처음 동행일기 쓰기와 임시 저장이 있어요. 저는 지금 PC로 설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제목을 가서 제목을 적습니다. 보통 저는 날짜를 적는데요. 제목은 날짜를 적으셔도 되시고요. 제목을 적으셔도 되세요. 물론 둘 다 적으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스 위에 기능을 나타내는 이모티콘들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겁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눌러보시는 겁니다. 그럼 좌측부터 눌러볼까요? 네, 먼저 글자 크기 조정하실 수 있고요. 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하시고요. 밑줄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 쓰기를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형식과 비슷한 적용이
처음 동행 일기 쓰기입니다. 그런데 처음 동행 일기를 적용하시면 지금 작성하셨던 내용이 모두 지워지니 그 부분은 꼭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깨끗이 사라졌죠? 네, 다음은 설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설정에는 공개 여부, 작성 날짜, 시간, 그리고 가이드 쓰기가 있습니다. 먼저 공개 여부를 보시면 앞에 비공개, 나눔방 공개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일기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겠다고 하시면 비공개로, 공개하겠다고 하시면 공개를 체크하시면 되시는데요. 방별로 비공개와 공개를 각각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끔 어제 일기를 못 써서 오늘 쓰는 일이 생길 때는 작성한 날짜와 시간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래 가이드 쓰기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일기를 가이드해 줍니다. 자신이 체크해 놓으신 가이드가 가이드 쓰기에 적용됩니다. 자, 다시 쓰기 창으로 가시면요. 임시 저장과 저장이 있죠. 일기를 쓰시다가 데이터가 불안정하면 쓰던 일기가 다 날아갈 때가 있는데요. 장문으로 쓰실 때는 쓰시는 중간에 임시 저장을 클릭하셔서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쓰시다가 다 못 쓰시고 나중에 써야 된다고 하실 때 임시 저장을 눌러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낮에 일기를 쓰실 경우에 유용하십니다. 이제 일기를 다 쓰셨으면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나눔방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나눔방을 들어오면 바로 보여지는 것이 내가 속한 나눔방이 보입니다. 나눔방 상단에는 이 방에서 함께하고 있는 나눔방 회원들이 보이시고요. 옆에 설정을 누르시면 나눔방 탈퇴가 나옵니다. 탈퇴 사유 적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네, 그 방에서 탈퇴가 되십니다. 다시 나눔방으로 와서요. 가운데 설정이 보이시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설정에 들어가시면 앞에 클릭된 방은 홈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해제하고 저장하면 해제한 방은 홈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에서 체크를 해제한다고 내 일기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내 일기를 보이고 싶지 않을 방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기에 설정해서 방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공동체 설정이 있습니다. 네, 공동체는 각 교회나 선교단체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예수동의 운동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공동체를 탈퇴하시는 기능이고요. 이 공동체에서 탈퇴하시면 그 공동체 안에 속한 방은 모두 사라지니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눔방 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가장 하단에 공동체란 무엇인가 설명이 있습니다.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나눔방 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공동체 가입 만들기가 있는데요. 공동체 기능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친목 나눔방 만들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족, 친구나 지인, 그리고 기타 정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지금 가족방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가족을 누르시면 나눔방 이름 적어주시고요. 네, 방에 대한 설명도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초대할 대상의 이름,
네, 그리고 핸드폰을 적습니다. 네, 그리고 회원 검색을 누르시면 초대하기가 뜨고 초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름도 맞고 핸드폰 번호도 맞는데 명단이 없다면 상대방이 예수동의 일기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니 먼저 가입 유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까지 다 마치셨으면 나눔방 만들기를 누르시면 방이 만들어지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초대받은 상대방이 전체로 들어가셔서 알람을 확인하시고 승인을 눌러주셔야만 완벽하게 방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에 그분이 이름이 있어도 흐리게 나온다면 아직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승인을 해주셨다면 제 알람에는 초대 승인을 하셨다고 뜹니다. 네, 그 다음은 나눔방에 가입하고 싶어요 라는 칸이 있는데요. 다시 나눔방에 나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등록하셔서 함께할 나눔방이 없을 경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도움 요청 누르시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방을 찾아서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 방의 성격을 쭉 살펴보시고요. 원하시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입 요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방장님이 들어오도록 승인을 하셨다면 전체 들어가시고 알람 들어가셔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방을 섬기는 방장님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제자훈련 나눔방 방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은 이분들을 나눔방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봉사자로 섬기시는 분들로 이 방에 현재 2,000명이 넘게 가입해서 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동의 일기 사이트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처음이라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한 가지 한 가지 천천히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